최악의 전세 대란이 올 것이란 전망에 세입자들은 마음만 급합니다. 남편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 때문에 전세를 찾고 있는 김옥숙 씨도 석 달째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짐이 좀 많으니까 전세가 또 일단 딱 2개뿐이 없는 건가요? 2개밖에 없어요. 근데 매일 물건을 검토해도 물건이 안 나와요. 왜 그렇죠? 왜 물건이 안 나와요? 나오면은 또 금방 또 진행이 돼버려서 선택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현실이 그래요. 김 씨가 찾고 있는 지역은 전세 가격이 거의 매매 가격에 육박합니다. 집주인들이 대부분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돌리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. 올해가 최고인 것 같아요. 몇 년 만이 아니고. 예, 집값하고 서울에 항상 전세 가격이 쌀 때는 50% 정도 됐었던 적도 있거든요. 차츰차츰 올라오는 게 지금 80%, 90%까지 올라왔거든요. 이렇다 보니 집도 보지 않고 일단 계약금을 맡기고 기다리는 세입자들까지 있습니다. 심지어는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역세권 같은 데는 보지도 않고요. 돈부터 넣는 경향도 있어요. 계약금을. 예. 이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. 최근 1년 동안 평균 전세 가격이 1,000만 원 이상 뛴 자치구가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20곳입니다. 일부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1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. 균형이 무너진 시장에서 세입자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. 올 초부터 전세 매물을 찾고 있는 직장인 유모 씨. 유 씨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은 뒤 부동산을 찾아갔다가 몇 차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. 실제 가서 보니까는 뭐 그 매물은 벌써 나가고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, 이제 그보다 금액이 높으면서도 이제 뭐 들어가기 힘든 매물들이 있잖아요. 뭐 융자가 잡혀 있다든지 이거밖에도 없는데 이것도 이제 금방 나갈 거다.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? 취재진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중소형 전세를 구한다고 했더니 일단 전화로 매물을 알아본 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. 비슷한 반응을 보이던 다른 부동산에선 전세를 찾는다고 하자 이렇게 권유합니다. 전세가 4억 6천원이니까 전세가 지금 5억에서 5억 2천 정도 하니까 융자가 있다는 그 핑계를 좀 싸게 하는 거죠. 서로가 좋은 거죠. 혹시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지면 좀이 아예 전세보다는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고 적극 권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. 매수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해서 전세가 비싸니까 매수를 하시는 거죠. 시장 사는 거는 진짜 상수는 이럴 때 집보다 나아요. 전세값은 치솟고 물량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. 상대적으로 싼 전셋집은 융자가 좀 있더라도 세입자들에겐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출이 많은 집은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더라도 언제 폭탄이 돼 돌아올지 모릅니다. 10원도 못 받아갖고 나가는 거예요. 10원도 못 받아요. 세입자 서모 씨는 2010년 말 시세보다 3천만 원 정도 싸게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.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액수가 많았지만 당시 집값을 고려하면 확정일자까지 받은 전세 보증금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말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나서 법원을 갔어요. 집주인한테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우리도 나가겠다.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. 주소도 여기로 다 해놨어, 집주인이.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행방도 모르고 그 전화도 다 끊어버렸어요.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겨우 통화가 된 집주인은 어이없는 말을 한 뒤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. 법원에서 이렇게 하니까
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가 뺏어 나가라 이거예요. 네가 뺏어 나가라 그런 주의예요. 집주인은 집을 경매에 넘긴 뒤 개인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.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없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느라 카드사들에게도 잔뜩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. 남의 집에 새 들어갈 때 그 집의 사생활을 다 물어보고 너 어디 빚 있어? 너 이거 이렇게 있어? 우리는 두 번째로 알고 왔는데 넌 이건 뭐야?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. 내가 더 어디가 있는 계약 당시 시세가 5억 원이던 집은 가격이 떨어져 경매에서 3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. 체납 세금과 은행 대출이 우선순위여서 서 씨는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 기가 막히죠. 기가 막히죠. 내가 진짜 노인네들이 이러고 살면서 아들도 이걸 몰라요. 며느리도 모르고 너무 기가 차서 확정일자나 임대차 보호법도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. 너는 돈이 있어서 이런 1억짜리가 넘고 들어왔으니까 너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보호법이라는 게 해당이 안 돼요. 저희는. 그리고 서 씨는 당장 다음 달 경매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. 난 당장 지금 갈 데가 없어. 난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어. 너무 기가 차요.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 씨처럼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는 5,738명. 2010년 전체 피해자 숫자보다 많습니다. 경매 최저 가격이 전세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물량만 올해 수도권에서 375건으로 2009년에 40배나 됩니다.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체납 세금처럼 보이지 않는 집주인의 빚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. 확정일자만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순위에 따라서 돌려주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있는 순위가 있어요. 그게 뭐 임금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조세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들이 앞에서 먼저 배당받고 나면 잔액이 부족한 거죠. 그래서 피해를 봅니다. 그나마 피해를 줄이려면 집값의 20% 이상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하고 최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 등기부등본을 잘 봐서 앞에 있는 선순위 권리자가 얼만큼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엔 20%를 넘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. 요번에 그 법무부하고 서울시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어요. 거기에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미리 체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. 세금이 체납돼 있는지 여부를. 아파트 전셋값 급등 현상은 연립주택과 빌라는 물론 대학가 원룸 전세 가격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직장인들이 전세난에 밀려서 대학가로 점점 더 몰려들면서 대학가 원룸 전세 물량도 없고 있더라도 일부 대학가 전세값은 8천만 원이나 됩니다.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아직 전세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. 금리가 워낙 안 좋으니까 주인 어르신들이 다 전세를 안 놀라고 하세요. 대부분 있던 전세도 월세를 많이들 돌리세요. 상대적으로 월세 물량이 늘면서 서울에서만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지만 학생들은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. 네. 월세도 알아봤는데 월세도 아무래도 좀 보증금이 부담스럽고 월세도 비싸고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고 보통 한 60만 원 정도. 전셋집을 구하려던 이태훈 학생은 결국 포기하고 부모님과 상의한 뒤 하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파트에서 시작돼 빌라, 원룸까지 번진 비정상적인 전세 시장의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. 실제 전세 거래 건수는 적어서 몇 건의 거래가 주변 시세를 흔들고 있지만 올가을 이사철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 전세 물건, 특히 도심권에서의 소형 전세 부족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비수기인 지금뿐만 아니라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 물건 부족, 가격
상승 현상이 더 가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.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는 물량이 넘치고 가격도 오히려 떨어졌지만 이것도 반길 상황은 아닙니다. 월세 세입자는 아직 법적 보호가 약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